손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론. 제 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방에 와서 기쁩니다. 이곳은 그리 높지 않지만 이 창문으로 페타흐 페타티크바로 가는 길이 보여요. 예전에 여기서 멀지 않은 사이렌 마트칼의 시르킨 기지에서 복무하며 이 길을 자주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이곳엔 붉은 모래와 오렌지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엔 다른 것들이 자랍니다. 당신이 온 지 오래됐네요. 아니요, 사실 여기 오지 않았지만 가끔 방문하곤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위대한 것들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번영하고 있어요. 봐요. 경전철은 게임 체인저예요. 그게 제가 여기 오기로 한 이유입니다. 네, 당신이 제 첫 번째 손님이에요. 당신을 여기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정말이에요. 첫 번째인가요? 당신이 첫 손님이에요. 이게 팟캐스트 첫 에피소드입니다. 팟캐스트 첫 에피소드가 함께 또 기쁩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지금 몇 시죠? 7시 반쯤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시간인가요? 평소에도 이 시간에 일어나시나요? 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제가 잠드는 시간이에요. 보통은 조금 더 늦게 자요. 저는 보통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자고 7시에 일어나요. 그걸 꼭 지키시나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유 아세요? 왜요? 파일럿은 수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죠, 맞죠? 차이점이 뭐예요? 저는 비행기를 조종해야 해요. 그 비행기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예요. 재충유전이 필요해요. 자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나 통화 내용이 뭐였나요? 그사 비서관이었어요. 거의 항상 그래요. 보통 그런가요? 거의 항상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거는 전화는 누구에게 하나요? 그사 비서에게요? 정보 보고서를 먼저 읽으세요? 아니면 SNS에서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시나요? 아니요. 정보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아시다시피 정말로 흡수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저는 매일 책의 일부를 읽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충돌하는 것은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달되는 엄청난 양의 자료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이것은 매우 다릅니다. 저는 다른 지도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지만 그들과는 다릅니다. 정보 자료를 보면 가끔 여기 뭔가 있네 라고 느낍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항상 봅니다. 아니요, 물론이죠. 하루에 3-4번 정도요. 거기엔 항상 특별한 일이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 일상적인가요? 당신이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보세요. 그렇게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비서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한 부분이나 변경된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료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될 거예요. 저는 빨리 읽는 편이고 빨리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 동안 아시다시피 저는 철학적인 성찰도 포함하려고 노력합니다. 조금은 역사, 조금은 경제도 곁들여서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지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지칩니다. 알다시피 키신저가 말했죠. 당신이 자신의 지적 자본으로 공직에 오르면 그 자본을 소모하기 시작한다고요.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그래야 하냐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래야 하죠? 저는 좋은 책, 통찰과 교훈, 영감을 주는 책을 꼭 읽고 싶어 하거든요. 왜 안 되겠어요? 당신의 지적 자산이 줄어들 이유는 없고 오히려 더 확장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순간과 충돌하곤 해요. 뭐냐고요? 인생에서 꼭 읽어야 할 책 3권을 추천해 주세요. 성경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왜 아니겠어요? 성경부터 자세히 시작하세요. 성경부터 시작하는 게 정말 좋아요. 항상 성경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유대 국가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의심 없도록요. 헤르칠이 그 팸플릿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 시대의 모세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는 훨씬 더 위대하고 장엄한 인물이었지만 헤르츠과 같은 천재성과 유대인 대중을 동원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특히 동유럽과 중유럽에서 말이죠. 그리고 세계의 위인들과 통치자들 앞에서 세계 무대에 오르는 그의 능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남자는 여기서 단 8년만 활동했는데 36세에 시작해서 4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의 주저인 유대 국가를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장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음 팟캐스트에서 그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벤자민 그 역할인 줄 알았어요. 알겠어요. 말씀하셨네요. 참고로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읽어봤어요? 저는 거의 한 번에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비교적 가볍게 쓰여 있지만 동시에 매우 깊이가 있거든요. 즉, 이야기들이 잘 흘러가요. 뭐가 놀라웠어요? 저를 놀라게 한 건 당신이 이걸 종이에 펜으로 썼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한테 그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네, 뭔가 없었나요? 아니요. 손이었어요. 손. 왜 컴퓨터 앞에 절대 앉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유도 설명드릴게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제 편집자는 저에게 아주 유명한 작가 외엔 본 적 없는 가장 빠른 지필이었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로 저는 이걸 꼭 해야 했어요. 그때 저는 야당 대표였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야당 대표는 총리보다 일이 적어요. 시간은 있지만 직책에 있을 땐 이런 걸 못 써요. 저는 다시 총리직에 돌아갈 거라 생각해 시간이 제한된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빠르게 썼어요. 하지만 손으로 쓸 때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타이핑을 하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매우 유동적이고 유연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확정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괜찮죠. 하지만 실제로 손으로 글을 쓸 때는 절대로 손이 너무 피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종이에 쓰기 전에 머릿속으로 미리 선택하고 이미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역설적이게도 적어도 저는 손으로 글을 쓸 때 훨씬 더 많이 생산하고 창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원고가 든 상자가 여러 개 있어요. 한 번에 쓴 건가요? 아니면 수정했나요? 아니에요. 수정해 주세요. 저는 항상 쓰면서 즉시 수정해요. 당신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언급했어요. 왜죠? 영적으로 자신을 강화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그런 종류의 건가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집에서부터 온 것이고 집에서부터 배운 거니까요.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랍비셨고 그런 배경이 있죠. 그래도 예전에 당신 사무실에서 모시코 두에노의 테필린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건 오르지브 랍비님이 어머니의 부탁으로 당신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였어요. 당신은 그녀의 편지에 감동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보여요. 내부와 찍은 사진과 테필린을 착용한 모습도 있었죠. 저는 이것이 당신이 오랜 세월 동안 겪고 있는 깊은 내면의 과정인지 아니면 글쎄요. 그런 기반은 늘 있었어요. 저는 세속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고 종교인이 될 생각은 없지만 다양한 신앙의 근원과 지식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진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제가 이스라엘 방위군을 지휘한 후 제 개들과 함께 공기업을 세밀하게 계획하며 준비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방에 모여있던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참모진 전체, 모사드, 그리고 전쟁 내각의 관련 장관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작전 공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저는 신이 우리와 함께하길이라고 말했고 엄청난 고향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고향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곳엔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있었고 모두가 그 일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고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혹시 그 순간 이후 얼마 만에 이란의 첫 번째 미사일이 떨어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날짜를 변경했거든요. 몇 가지 조건들 때문에요. 작전 조건, 기상 조건 등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는 주된 이유가 뭐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건 정말 대담한 결정이었고 저는 장관들과 지휘관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쳤다는 사실을 정말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결코 당연하지 않았죠.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건 결코 당연하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의심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거의 3년 동안 계속 전쟁을 치렀다는 걸 기억하세요. 전쟁은 줄고 힘을 잃었으며 끝났지만 다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시작했던 그 시절, 전쟁 둘째 날에 제가 말했죠. 우리는 중동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빈말이겠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즉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요. 이건 하마스뿐 아니라 헤즈볼라와도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란과 문제가 있고 이란의 대리인에 의해 조직된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란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완전히 분명하고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 아니 이 테러 정권의 47년 동안 어떤 나라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결단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의 군사력, 전투기, 그리고 폭탄의 위력으로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생각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타격했고 내가 모사드를 동원해 과학자들을 상대로 여러 작전을 벌인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방위군을 이란 땅에 투입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 불가능해 보여 라파에 진입하려 할 때 이미 많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내각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나가고 인질들을 데려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를 데려올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요. 우리가 이걸 포장하도록 도울 거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걸 승리로 포장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뭐라고요? 포장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뭘 해야 하죠? 역사를 조작하라는 건가요? 당신이 나가고 하마스가 여전히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아직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은 인질이 얼마나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헤즈볼라, 아사드, 이란과도 상대하지 않았어요. 이건 큰 패배입니다. 결국 모든 살인자들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데이프, 시노아르, 하니에, 나스랄라, 그리고 15만 개의 미사일과 로켓을 가진 헤즈볼라. 시리아의 연락셀은 여전히 이란과 레바논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테러 정권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계속 핵무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승리로 포장하나요? 저는 이것이 큰 패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그 사람들은 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뻔뻔하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0%에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냥 꼬리를 내리고 가자지구를 떠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행동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곧 그 지역의 70%를 통제할 예정이며 무자비한 공격으로 하마스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바논의 모든 지휘부와 나스랄라를 제거했습니다. 남은 미사일은 8%뿐이며 아사드 정권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텔아비브와 산악지대에서 우리를 파괴할 수 있었던 핵무기의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미국도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너희는 아직도 광적인 순위파 정권을 못 없앴네. 맞아요. 그래서 뭐죠?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을 일을 해냈어요. 10월 7일.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주장은 그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장군에게서 나온 거예요. 라파, 칸유니스 혹은 레바논에 진입하는 데 반대한 전직 장교들에 대해 그들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끝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마지막 작전이 없었다는 건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집트와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보셨나요? 이집트가 이겼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작가인 친구가 있는데 메시가 우리에게 욤키푸르의 일종의 사이클을 마무리해줬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기습적으로 시작해서 앞서갔지만 결국에는 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헌사 같은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집트가 3대2로 패배하게 됐죠.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를 불완전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곧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가자 지구에는 아직도 하마스가 남아 있습니다. 메시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곧 가자지구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메시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39살이나 된 사람이 이미 많은 것을 이뤘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페널티킥을 놓쳤죠, 맞죠? 네, 그는 2번이나 놓쳤어요. 2번이나요? 전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보도 중이라 볼 수 없었죠. 어디 있었는지 알겠죠?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방위군 최고 지휘부와 안보 내각의 길고 복잡한 논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트럼프가 몇 시간 전에 했던 말, 즉 합의가 무산됐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란과 관련해서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은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그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저도 그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챙기고 저는 이스라엘의 이익을 챙깁니다. 하지만 그리고 저는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터키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저는 말합니다. 에르도안에 대해서도 특히 그렇죠. 레바논에 있는 우리의 안보 완충지대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 저는 그것도 말합니다. 사실 그는 당신에게 말하듯 대화합니다. 그 대화인가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그를 뭐라고 부르세요? 도널드. 도널드. 비비 도널드. 알겠어. 나는 그와 꽤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그가 우리를 위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존중해.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점을 무시하지 않아.
나는 그의 지지에 정말 고마워.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친이스라엘적인 대통령은 없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관계도 없었다고 생각해. 이게 모든 것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총리와 대통령 사이에 이런 관계는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이건 내가 이스라엘 총리로서 필요할 때 우리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내 의무를 없애주진 않아.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마지막 행동에 관해서 아미고는 두 사람의 선거 일정 사이에 셰익스피어적인 모순이 있다고 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야. 모르겠어. 아직 말하기엔 이른 것 같아. 하지만 이건 그가 이란인들이 예상대로 속이고 시간을 끄는 것에 큰 좌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줘.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야. 그는 이해하며 그렇게 말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거야. 우린 모든 상황에 대비 중이야. 우린 어떤 상황에도 준비돼 있어. 이제 이란이 사라졌냐고 묻나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헤즈볼라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하마스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듯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곳은 급진적인 무슬림 폭풍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두 개의 거대한 대립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아파 급진 세력이고, 죄송합니다. 이들은 무슬림 형제단, 즉 수니파 급진 세력과 맞서고 있습니다. 보통 서로 싸우는 두 극단주의 운동이 있지만 결국에는 힘을 합칠 수도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교회 공격에 동참했지만 본거지에선 아니며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일은 10월 7일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의 공간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에게 대응하기도 했죠. 어떤 행동으로든 말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만약 억제할 수 없다면 확실히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을, 그리고 절대 강하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제가 그것을 바꿨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꿨고, 우리는 행동할 것이고, 우리는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놀라게 할 것이고, 우리는 전장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당신은 이스라엘군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테헤란 상공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또 이스라엘군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영웅들의 놀라운 움직임을 땅에서 보고, 하늘에서는 영웅적인 조종사들을, 그리고 땅에서는 용감한 영웅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상군 없이는 이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후퇴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가능성이었고, 그것은 정당한 우려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에게 더 큰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왜 영향이 적을까요? 우리가 땅에서 모든 걸 다 뽑아냈기 때문이죠. 맞죠? 네, 제가 여기서 그 시위들과 싸웠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도둑질. 뭐라고 불렀죠? 가스 대약탈, 약탈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스를 바다에 두길 원했어요. 그 의미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종종 놀라곤 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대중에게 팔 수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밝혀지죠. 와, 이스라엘이 갑자기 에너지 독립을 이루었다고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저는 믿었어요. 저는 그걸 위해 싸웠어요. 또한 그들 일부는 이미 광범위한 거국 정부에 초대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게 가져온 인용문에 따르면, 그리고 당신에게도 분명하듯이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이 체제의 잔재가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체제는 내부적으로 매우 강하게 도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혁명수비대의 자산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들은 봉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핵 프로그램 복원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밀 장소 두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빨리 다시 시작하려고 서두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억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러서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으로 무엇을 얻었느냐?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 우리가 얻은 것이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란은 우리를 파괴할 원자폭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미 그것을 얻었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 두었을까요? 무기와 같은 모든 단계까지 포함해서요? 네, 확실합니다. 우리가 타격한 대상 중 하나는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역할은 무기화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우라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거기 남은 우라늄이요?
걱정되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른 수단이 있고 타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환시설을 공격했고 과학자들을 공격했고 원심불리기 생산공장도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협을 멀리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몸에서 암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이 더 악화되지 않거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저에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폭넓은 거국 정부에 참여할 파트너들에 대한 초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모라모스가 남아있다고 방금 말했습니다. 모든 과제를 해결하려면 폭넓은 거국 정부가 필요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함께하자고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요. 저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 보이콧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기서 뿌리 내린 자기 모순에 빠지는 그 이상한 말과 같은 겁니다. 왜 그래야 하죠? 저는 사람을 보이콧하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콧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폭넓은 거국 정부의 원칙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의 국가이며 팔레스타인 국가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파괴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우 확고하고 강력하며 선제적인 안보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경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 창문에서 보이는 풍경의 연속이며 제가 수년간 이끌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술적 우위와 무기 자립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저는 무기 자립을 원합니다. 베넷, 리버만도 초대됐나요? 모두 오나요? 원칙을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이콧은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충분해, 그만. 예를 들어 리버만과는 무슨 일이 있었죠? 당신들은 가까웠잖아요. 어떻게 이런 보이콧 상황이 생겼고 그가 네타냐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건가요? 그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몰라요. 이런 모든 보이콧들 그 뒤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바르두고 말처럼 모든 것이 개인적이면서 정치적이에요. 아니, 제 말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동기를 모르겠어요. 그들을 진짜로 움직이는 게 뭔지요. 여러분은 서로 마주칠 때 인사하나요? 크네세트 복도에서 당신과 리베르만이 마주치면 인사하죠? 그렇죠? 접촉한 적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거의 접촉이 없었습니다. 접촉이 있는데 서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접촉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방해가 되었고 무엇 때문에 그가 합류하지 않았던 건가요? 우파 정부, 그는 자신이 우파라고 주장하고 무슬림 형제단, 사실상 하마스 지지자들인 만수르 아바스와 그의 동료들과 연합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될지도 모르죠. 네타냐후가 아바스를 원했고 드루크만 랍비 등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스모트리치가 막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거품을 터뜨릴 기회입니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60석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 제가 만수르 아바스에게 가고 싶었다면 충분히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동안 그들은 그렇게 했고 증거는 행동에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원했다면 아바스는 왔을 겁니다. 그가 오지 않은 이유는 제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절한 이유는 우리의 근본 원칙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국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고 그는 이를 거부합니다. 안보 측면에서 그들이 베네트라피드 정부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손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레바논과 수치스러운 합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단 2대의 드론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권 영토를 포기했습니다. 헤즈볼라는 그 지역에서 환호했습니다. 차이점을 보세요. 이제 레바논에서 우리가 원칙에 관한 조약을 맺었고 헤즈볼라와 이란이 분노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즉 저는 방금 말씀드린 원칙에 동의하는 누구든지 받아들일 것입니다. 언급하고 싶은데 대중들 사이에서는 크네셋이나 정치인들의 말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냐고요? 저는 항상 예비군 병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도 해군기지에서 그랬고 그전에는 레바논 남부에서 또 그전에는 구시에티움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만납니다. 예비군 병사들과 현역 병사들 모두요. 정말 놀랍습니다. 샤울은 정말 대단해요. 거기서 제가 뭘 보는지 아세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리님, 우리는 국민 각계각층에서 왔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때때로 논쟁과 불일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고 적들에 맞서 행동해야 하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좋아요. 바로 그게 제가 원합니다. 이 감정을 폭넓은 거국 정부로 이끌고 싶지만 모두를 포함하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곳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원하거나 혹은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그리고 곤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이르 골란이 원칙을 수용하면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언급했고 어렵지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모두 초대됩니다. 이제 이것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큰 보전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란 축의 잔재들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세력의 부상입니다.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시점에서 터키를 적대국으로 규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들이 우리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점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에르도안이 우리나라를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의 2인자 피단이 유대 국가가 두 가들 사이에 설 자리가 없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나 네 번째 인물,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내무장관은 자신이 예루살렘의 주지사가 될 날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제 제가 우리 역사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시겠죠? 제가 책을 읽는다는 걸 아시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유대인 역사와 일반 역사도 많이 읽습니다. 저는 우리 자신의 삶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당신을 파괴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런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원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최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국경 상황이나 시나이 반도의 군대, 훈련 등이 걱정되시나요? 네, 이집트 지도부와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고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 다른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고 있으며 우리는 현재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10월 7일 이후 이런 일들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었나요? 10월 7일에도 똑같이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화했다면 저를 쏘지 않았을 겁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면요. 그 아침 6시 29분에 군사 비서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줬고 그게 그 전화였는지 다음 전화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납치 가능성이 있으니 국경을 닫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떠올린 생각이었습니다. 국경을 닫으라는 것이었죠. 비서와의 첫 대화에서 첫 번째였는지 두 번째였는지 기억 안 나요. 어쨌든 국경을 닫으라고 했어요. 납치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그 이후로 제가 징집 명령을 내렸어요. 첫 번째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하는 것이었어요. 비서가 너를 깨웠니? 629, 629호, 9호에서. 너는 침실에서 전화기를 들고 있어. 이게 첫 대화야. 물론이지. 비서와의 대화는 얼마나 오래 걸렸어? 몇 분? 그 다음에 뭐 했어? 나는 망설여. 그리고 그는 바로 키리아루가. 비서 다음에 누구랑 얘기했고 두 번째 전화는 누구였지? 기억 안 나.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큰 사건이었다는 건 확실해. 뭐라고? 기분이 어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생각해. 아주 실용적으로 생각해.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려고 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말할 수 있어. 이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 이게 부모님, 특히 아주 실용적이었던 우리 어머니에게서 온 건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알다시피 역사가였어.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도 두 분 다 정말 실용적이었던 게 놀라워. 내 형제 이혼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절망하거나 울거나 한탄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거지. 테러리스트들이 가족집에 도착하는 스테로id 영상 언제 봤어? 그건 며칠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꽤 여러 날이 걸렸어. 그리고 며칠? 며칠 꽤 여러 날이었어. TV에서는 아마 오전 10시나 11시쯤 나왔던 것 같아. 나는 그냥 기억이 안 나. 다른 일들로 너무 바빴거든. 하지만 그걸 봤을 때 확실히 가장 충격적인 건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두 형제야. 그들 눈앞에서 그들의 아버지를 죽였어. 살해했어.
눈을 잃었어. 아니면 적어도 시력을 잃었지. 그리고 그 소년이 묻더라고. 왜요? 왜 제가 살아있죠? 왜 제가 살아있죠? 그거 봤어? 네가 말하는 걸 내가 기억하는 한 정말 끔찍한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너는 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이런 모든 비극이 일어난 걸 떠올리게 돼. 하지만 나는 힘들고 압박감이 심한 위기의 순간에도 훨씬 더 차분하고 분석적으로 생각하려고 해. 실용적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는 하나의 사건처럼 보일 거야. 어떤 시간의 흐름도 없이. 아니면 네 기억엔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된 거야? 무엇보다도 차단하는 거야. 상대방의 차단에 대응하는 거야. 새 진입을 막고 인지를 내리고 돌아가는 것도 막는 거야. 그게 내가 처음 내린 명령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예비군을 소집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준비하는 거였지. 무엇보다도 그들을 다시 밀어내는 거였어. 그들이 우리 영토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까 봐 걱정도 있었어. 즉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침투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대비했어. 하지만 첫 번째 날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들을 다시 밀어내고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치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어. 이제는 왜 나스랄라가 참여하지 않았는지 이해돼? 나는 이해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나는. 뭔데? 왜? 음. 왜냐하면 공기가 청화를 발사했기 때문이야. 그게 그가 한 일이야. 정말이야? 그가 너무 일찍 발포한 게 전부야. 왜 그런지 물어봐야지. 왜 나즈랄라가 합류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게 아니야. 아니면 공중에서 너무 앞서갔어. 공중에서 너무 앞서가서 나즈랄라가 물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거기에는 뭔가 조율된 게 있었는데 당신이 그냥 원래 계획에서 벗어난 거야. 맞아. 그게 바로 이스라엘 파괴 계획이라고 불리는 거야. 이란이 만들고 계획한 거지. 그리고 그 계획에는 이란의 두 대리 세력, 남쪽의 하마스와 북쪽의 나스랄라가 동시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모든 가능한 방향에서 대규모 로켓과 미사일 폭격을 가한다는 내용이 있었어. 이란, 이라크, 레바논에서 말이야. 그때 후티가 포함됐는진 모르지만 내가 언급한 건 다 들어있었어. 알겠어. 이스라엘은 작아서 기습에 쉽게 무너질 거야. 그게 바로 계획이었어. 원래 계획은 이게 공조하에 이루어질 거였어. 그리고 공중에서 협조가 깨진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 도대체 왜 널 깨우지 않았던 거야? 응급팀을 보냈고 절차에 따라 지역병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총리님. 답이 없습니다. 그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또한 오판 가능성에 대한 큰 우려도 언급했죠. 맞지 않습니까? 오판.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그들이 나를 깨웠다면 내가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게 그들의 두려움이었다면 정당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했을 행동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알다시피 제가 처음으로 총리직을 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테러리스트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와서 미그달 샬롬을 폭파한다는 거였죠.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미그달 샬롬과 증권거래소밖에 없었습니다. 텔아비브의 높은 빌딩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보세요. 이게 바로 전면적인 반란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요. 아니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말해도 될까요? 좋아요.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그달 샬롬이 그 콘크리트 기둥들 위에 세워져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차량이나 트럭 폭탄을 가져와 폭파하려 했어요. 그렇게 하면 미그달 샬롬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처음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요. 그들은 우리가 셀을 찾으려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셀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차단을 명령했어요. 검문소 같은 거요? 네. 검찰이 텔아비브와 미그달 샬롬 가는 모든 길에 배치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총리님, 이러면 전국에 교통체증이 생긴다고 말했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좋아요. 기쁩니다. 그렇게 하세요. 결국 그들은 저에게 전화를 끊고 길이 막히자 포기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최대한 차갑고 분석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즉, 오산을 두려워하지만 에레제 장군 반란 주장은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여기서 의도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건데 저는 사실을 확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맞죠? 저도 여기서 어떤 악의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랄까 잘 모르겠네요. 어쩌면 당신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아직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답이 있으신가요?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밤사이에 많은 조치들도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조치가 취해지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건 분명합니다. 만약 신호가 있었고 다른 징후들도 있었다면 분명히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절반은 야당, 절반은 연립여당으로 정확히 미국에서 붓11 테러와 쌍둥이 빌딩 붕괴 이후에 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들은 한쪽을 다른 쪽에 강요하지 않았고 실제로 상황을 분석하는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사람을 데려와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나 다른 누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진실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도록 말이죠. 뭐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주도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월 7일 이후로, 저는 10월 7일까지라고 말했지만 그때까지는 이곳은 나라를 거느린 둔대라는 인식이 있었고 10월 7일부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군대가 있는 나라를 보게 되었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뒤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가 그 정책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요? 10월 7일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10월 7일에 이르지 않기 위해 그 전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이 드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역사적 실수는 96년이나 그 이후 당신이 처음 직책을 맡았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오슬로 협정을 뒤엎고 여기서 얻을 건 없다고 했어야 했던 것 아닐까요? 모든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결국 레바논 철수와 구시 가사티프 인정까지요. 네, 제가 또 뭘 놓쳤죠? 모든 철수들. 네. 구시 구스카티프의 인점은 샤론과 함께였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오슬로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그럼 수년간 항상 저를 공격해온 좌파와 모든 비평가들은 저에게 뭐라고 답했나요? 실제로 제가 오슬로를 멈췄고 오슬로를 멈췄을 때만 보세요. 여기 페타티크바 근처에 이미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졌어야 한다고 했죠. 오슬로에 따르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저는 많은 노력을 들여 막으려 했습니다. 국가 존재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책략으로 그렇게 했고 도전적인 외교적 조율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클린턴 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그 후에는 매우 힘든 정부,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2배로 늘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오바마 정부 때 유대와 사마리아 인구를 2배로 늘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하지 않은 전술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10개월간의 동결도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요? 칼킬리아, 투카름, 제닌 지역에 아직도 그렇게 많은 군대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과 몇 분 거리입니다. 이 나라 안에 내부에 존재하는 엄청난 무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8번째나 9번째 전선에 해당합니다. 제가 홍보와 선전 전선을 8번째 전선이라고 말하듯이 분명히 이것도 또 하나의 전선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사용, 그 중에서도 신베트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다루어질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법률 고문의 저항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신베트의 역량을 위협에 맞서서, 즉 조직범죄와 테러리즘이 결합된 위협에 대해 지능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은 아침에 예호시아 지역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력과 비상 대기팀이 대폭 증강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순찰 위치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부분에서요. 메모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원래는 남쪽 라먼 기지에서 와야 합니다. 그 메모가 제닌에 도착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 많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둘을 가까이 두면 우리는 몇 분 만에 공중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몇 시간 동안 공중 지원이 없었는지 당신도 아시죠? 아직 몰라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고의적인 악의가 있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저를 깨우지 않기로 한 건 의식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오판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저처럼 샬롬 파워 때문에 나라가 교통차징에 빠졌을 때 과하게 반응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진 않죠. 다들 공포를 퍼뜨릴 필요 없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죠. 공포를 퍼뜨린다는 게 뭔가요? 이스라엘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취한 여러 조치를 보면요. 라파에 진입한 것부터 필라델피 회랑장아, 시누아르, 데이프, 하니에, 비포스 제거, 나스랄라 제거, 그가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10만에서 15만 개의 미사일과 로켓이라는 거대한 무기고의 파괴. 그리고 나서 시리아 진입, 헤르몬에서 야르무크까지 점령, 시리아 군대의 무기 파괴. 그리고 엘릴 계곡에서의 이 두 번의 대규모 작전 등등. 내가 만약 내가 뭘 해야 할지 안다고 생각하는 그 경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들은 총리님 지금 나가시고 라파와 필라델피 회랑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이걸 승기로 포장합시다. 그게 그들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베니 간츠, 가디 아이젠코트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정부를 떠났고 당신은 괜히 그들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부에 있을 때는 제 정책을 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방식과 정책을 방해하려 했잖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보세요. 사람들의 의견 표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광범위한 연합을 통해 오늘날 새로운 위협과 새로운 기회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지금 설명하는 모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핵폭탄의 실존적 위협, 그리고 우리가 막아낸 수천 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이 있었습니다. 어떤 보트를 사기 위해 우리는 축을 확보했습니다. 축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만 부상당했고 손상되었습니다. 혹시 만약 그것을 이루게 된다면 스스로 이제 됐다라고 말하게 할 무언가가 있나요? 나는 쉴 거고 집을 돌보며 가족과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재판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해야 해. 정말 미친 일이니까. 당신이 이제 충분해라고 느낄 때가 있나요? 저는 사명의 동기를 알고 싶어요. 아니요, 사명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걸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당신은 맞아요. 라마살이 제 가족 등에게 준 고통을 저는 잘 압니다. 물론이죠. 보세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란 축의 잔재입니다. 두 번째는 이민의 물결입니다. 우리가 나라 안에서 조직해야 할 새로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선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세계 2위의 사이버 강국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선두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적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뒤처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의 어떤 아이도 유대인이든 아니든 그런 일을 겪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모든 발전을 직접적으로 제 컴퓨터로 옮길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공지능 때문에 남아있는 건 아니죠. 뭔가 다른 게 있는지 이해하려는 거예요. 아니, 인공지능. 당신이 잘못하고 있어요.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인공지능에게 상을 받아야 하죠? 이건 제가 가져올게요. 이 혁명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테러리즘을 근절했다면 저는 후임자에게 열쇠를 넘겼을 겁니다. 혹시 어떤 이름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후계자라는 생각은 당신과 수백만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건 아니지만 당신은 관련자들을 알죠? 저는 후계가 유산을 거치지 않는다는 건 모릅니다. 소위 후계자죠. 당신을 대신할 사람이 있나요? 이름이 떠오르나요? 무엇보다도 대중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낼 사람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훌륭한 이들이 있지만 대중은 모릅니다. 이른바 예능 채널들과 선전이 끊임없이 그들을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위대한 업적들조차도 만약 제가 그것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 채널들과 그들에게 봉사하는 정치인들에게 달려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하마스가 완전히 권력을 쥐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60%, 70% 만포위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우리는 나스랄라를 온 힘으로 맞이했을 겁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사드와 우리는 전력을 다한 이란을 맞닥뜨렸을 것입니다. 누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면 정말로 많은 우리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F-35를 보유한 오스트리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뭐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F-35를 가진 오스트리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유럽 대륙에 위치해 있지 않고 그들이 겪는 보전과 문제들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의 나라로 자신의 땅에서 주권 국가를 되찾고 결연한 의지로 재건했으며 계속해서 번영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여전히 우리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겨냥된 다양하고 뿌리 깊은 증오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오늘날의 광대한 세계 무대에서 권위와 단호함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래야 합니다. 당신은 미국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세계 무대에서도 행동해야 하며 새로운 동맹을 만들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인도화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기 위해 근본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정권은 제게 없습니다. 사실 결정하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결국 대중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내일이 있을까요? 누가 보장하죠? 이름을 말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 이해합니다.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제가 이름을 말하면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제가 웃을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요시 코엔도 있습니다. 적절합니까? 계속하세요. 호프만은 그 다음에 적절합니까? 계속 그래. 하지만 당신 머릿속에는 나라의 열쇠를 한 번 더 맡기고 집에 편하게 갈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네? 그런 사람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나요? 그 얘기를 그 사람과 나누고 있나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시죠? 아니요. 이미 제안하셨잖아요. 알겠어요? 답은 예입니다. 그게 당신에게는 임기가 더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저는 시간을 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결정하는지 아세요? 먼저 대중이 결정합니다. 네, 하지만 가끔 지치지 않으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스튜디오도 없이 이 방에서 공식적인 대화도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와인 안 드시니 제가 건배하겠습니다. 소탕을 가져오세요. 너 아직도 전 여자친구랑 또 다른 만남 있어? 내 청취자들에게 말해도 돼?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그는 오지 않아. 그는 다시 백악관에 호출됐어. 와우. 그게 신경 쓰여? 아마도 터키의 F-35와 이란 문제에 관한 중요한 회의일 거야. 아니면 전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 그게 짜증난다고 생각해? 어쩌면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 나는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조용히 있을게. 여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 알겠어. 그런데 이 사실 언제 알았어? 들어올 때 이미 알았어? 당장 알겠어. 봐봐. De maquiagem. Entendi. 이스라엘 총회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우리는 유럽의 작은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존재감은 거대해. 하지만 엄청난 세력들에게 위협받고 있어. 그건 분명하지. 그리고 너 거기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해. 정말 네가 이렇게 말한 적 없어. 이게 지겹지 않아? 난 지쳤어? 그런데 재판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 안 했어. 곧 그 얘기도 조금 할 거야. 네가 아직 몇 분 더 있을 수 있길 바래. 그래, 하지만 봐. 나는 내 인생을 이스라엘의 존재를 보장하는 데 바쳤고 그 일을 끝내지 않은 거야. 그건 분명해. 아직도 내 눈에는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리고 그건 우리의 독립적인 무장 능력이야.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왜냐하면 새로운 적들이 나타나거나 어쩌면 예전 적들이 다시 시도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존재할 수 있으려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분명하니까.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래. 뭐라고 하더라? 영원에 관해서 말이야. 그리고 너는 칼로 살아갈 것이다. 네가 그걸 단단하고 날카롭게 유지한다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거야. 하지만 그걸 칼집에 넣어두고 녹슬게 만든다면 우리가 착하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줄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통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당신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무도 우리가 여기 숨쉬고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바로 이 과수원 근처, 내 어머니가 태어난 곳 근처에서 말이야. 100년도 더 전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야. 멀지 않아. 가까워. 여기서 불과 몇백 미터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만약 당신이 강하고 힘이 있고 정신력과 군사력, 경제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아직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실현해야 할 주요 축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모든 존경을 담아 말하지만 내가 아니야. 이스라엘 시민들이야.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지, 그렇지? 알지? 네가 선출된 거야. 그리고 그게 정말 불편한 사람들은 네가 또다시 선출된다고 말하지.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네가 선출됐지만 우리가 결정할 거야. 우리는 누구냐고? 관료들의 정부야. 우리가 대중에게 뭐가 좋은지 결정하지. 침묵의 맛. 넌 그냥 총리일 뿐이야. 우리가 네가 누구를 임명할 수 있는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또는 내릴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 어떤 법을 통과시킬지 아니면 통과시키지 않을지 알려줄 거야. 그리고 그게 68석을 가지고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다음번에는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뭐가 달라졌는지 말해줄게. 너 알아? 뭐가 달라졌는지 말해줄게. 내가 이 말을 10년 전, 아니 5년 전만 해도 너한테 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달라진 점은 오늘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엔 분명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야. 민주주의가 존재하려면 민주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해. 사람들은 창조자의 성향이라고 해. 그 이유가 뭘까? 이거 점진적으로 일어난 일이야. 너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걸 본 거지? 그럼 실시간 변화도 알았어? 아니? 나는 정확히 보지 못하고 짐작만 했어. 맞지? 나는 바빴어. 나는 주로 미국의 여러 행정부로부터 우리를 여기 페트라 티키바 국경으로 다시 돌려보내려는 압력에 대응하느라 바빴어. 페트라 티키바는 이미 카파르사바야. 나는 그걸 막아야 했어. 알겠어? 나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차원에서의 개혁에 바빴어. 그래서 네가 이 모든 건설과 모든 챔피언들, 그리고 이 모든 발전과 기업가 정신을 볼 수 있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 경제를 바꿔야 했어. 우리는 거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경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자유시장 경제로 바꿔야 했어. 나는 바다에서 가스를 추출하는 데 바빴고 그 일로 법정에도 가야 했어. 그래서 우리는 대대적인 개혁들을 해냈어. 그 생물이 창조주를 능가했고 게임이 조작됐다고들 했을 때 넌 어디 있었어? 아마 내가 그 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을 거야. 우리가 한 모든 일이 완벽했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완벽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한 일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없었을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경제를 바꾸지 않았다면 그게 오늘날 우리가 무장한 수준까지 무장할 수 있게 해준 거야. 네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직도 거의 제3세계 국가 수준의 경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잖아, 내가 처음 취임했을 때를 기억하는데 우리 1인당 GDP,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이 내 기억이 맞다면 1만 7천 달러였어. 지금은 6만 5천에서 6만 7천 달러야. 이건 우리가 여기서 한 큰 개혁의 결과야. 내가 총리가 되자마자 첫 번째 개혁을 바로 했어. 그게 바로 외화를 자유화한 거였어. 만약 네가 해외로 나가고 싶으면 그때는 셰나브 때문에 고생해야 했지. 이스라엘 은행의 어떤 직원에게 몇천 달러를 인출하는 거 승인받아야 했지. 그리고 돌아오면 그 돈을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했어. 이게 뭐야? 거리에서는 암시장 환율이었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거기에 몰두했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지 않은 일들도 몇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관료들의 정부라는 이 병폐는 우리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서부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특히 심각하죠. 하지만 오늘날 모두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고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그 넓은 합의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말해줄게.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우리는 개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는 수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폭넓은 연합이 형성되고 동의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프 레비는 올바른 인물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란인들은 계단 하나하나를 세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을 센다고요? 네, 누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저였을 거예요. 물론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모든 것과 의도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 점을 이해하고 있고 심지어 대부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아주 작은 부분만 그랬을 겁니다. 지금 그는 수십 명의 판사를 임명하는 데 성공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위 단계에서 말이죠. 그리고 모든 정황상 그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성격상 이 직책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죠. 당신이 정부를 맡으면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자리를 주지 않아요. 그들이 왜 그런지 말할 수도 있죠. 왜요? 왜냐하면 저는 김치국부터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저는 출마합니다. 게다가 저는 달리고 그는 걷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는 그 헬스기구에서 정말 많이 걷습니다. 맞아요. 러닝머신도 경사도에 따라 다르죠. 비슷하긴 하지만요. 저는 걷고 달리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신의 뜻이고 이스라엘 시민들이 기회를 준다면 우리 앞에 놓인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나라를 계속 이끌 영예와 책임을 저에게 맡긴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96년 애도 90년처럼 같은 동기로 하고 싶습니까? 똑같잖아요. 뭘 묻는 거죠? 예전 같은 열정 있나요? 오히려 더합니다. 저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더 잘 알고 있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논란 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게 이유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게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내가 말해줄게. 아니, 그건 쪽지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 중 하나야. 그리고 이것만 이해해도 돼. 이 부분만 알면 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잖아. 그치? 보이지?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속도, 그 발전의 리듬은 점진적이야. 매년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곧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야. 즉 하늘로 치솟게 될 거라는 말이지. 너 이거 사용해? 물론이지. 일상에서? 조금 하지만 나만 그런 건 아니야. 방어 체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활용해. 업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주변 공장들 중 인공지능을 쓰지 않으면 뒤처질 거야. 나 앉아있는 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해. 계획할 때도. 여기 보이는 건 내가 모두 인공지능으로 설계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가족의 아이들도 이것에 접근하지 못해서 기회를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미래의 일부가 아니라 현재의 일부가 되는 기회를요. 이건 이미 정말 현재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도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인공지능 강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보고 있어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봤었죠. 그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사이버 보안 강국이 될 거라 했을 때 사람들이 크네세트에서도 비웃던 게 기억나요. 가상 총미라니 무슨 말이냐고 했죠. 그리고 계속 그랬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곳에 기회와 도전 과제가 모두 있다는 걸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코 단순하지 않은 환경이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해낸 것은 권력의 방정식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강합니다. 상대들은 상처 입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정말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처 입은 동물이 가장 위험하다. 알겠어요. 이런 때는 완충지대를 두는 게 좋죠. 오늘 OTF 아사 위치 아세요? 저는 엑시드 위치를 알아요. 그는 워싱턴에 가고 있어요. 당신이 단서를 주셔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더 단호하게 그가 안전한 방을 갱신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당신이 말한 거잖아요. 왜 갱신하나요? 항상 최신 상태여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하지만 알아두세요. 현재 OTF 아사 지역은 가자지구, OTF 레바논 영토는 레바논에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큰 승리입니다. 하마스를 제거한다고요? 하지만 파트리오타스에서 당신은 정반대로 말하며 절대적인 승리를 부정했습니다. 저는 조율하려 노력합니다. 당신 말처럼 역사는 누군가를 지배할 권리만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을 쉽게 칼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메시아가 올 때 일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다음 주 목요일엔 오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해야 할 일은 칼을 갈고 함께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평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끝내진 못했지만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해 약속한 대로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했죠. 먼저 우리는 하마스의 군사 능력을 타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우 강력하게 해냈습니다. 우리는 가자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스라엘 시민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자 주변 지역, 가자 인근 지역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며 현재 저는 그 근처에 또 다른 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마스에 남은 30명을 모두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하마스가 해체되고 잊혀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가자 주민들에게 그 권리를 허용하고 싶습니다.
아직 논의 중인가요? 그들이 이민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고 말씀하나요? 물론이죠. 네, 물론입니다.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아리타이의 지하기지 헤즈볼라의 그 거점은 이미 폭파됐을까요? 그건 트럼프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닌가요? 그런 고려도 있지만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주된 이유는 따로 있고 전술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터질 것 같네요.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이건 어패드 끝나게 될 겁니다. 이로 끝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알타이르 산맥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산맥은 우리 안전지대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안전지대에 추가 확보한 곳이지만 여전히 10km 폭의 안전지대 내에 있습니다. 이 안전지대는 국경을 따라 분리선을 형성합니다. 헤즈볼라의 적대 세력을 우리 공동체와 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테러 인프라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안다시피 테러 마을이었던 마을들도 있었습니다. 북경에 테러 터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게 생각나요. 가디 아이젠이 터널 7개를 모두 제거해 이제 없다고 했죠.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터널들을 하나씩 또 하나씩 계속 해체하고 있습니다. 지하의 전체 복합단지들도 포함해서요. 물론 지상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안전을 가져왔고 전에는 없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는 인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 변화가 있습니다. 인구가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 건가요? 아니요, 위협이 계속되면 돌아오지 않고 저희가 그곳을 지킬 겁니다. 베이루트에서 후무스를 먹는다는 건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이죠. 제가 아시다시피 환상 속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당신에게는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유효한 기본 합의가 있으니까요. 맞죠? 네, 사람들이 말하듯 그건 하나의 비전입니다. 하지만 헤즈볼라와의 상황도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젊은 군인 시절 베이루트시에 있었고 베이루트 공항 군사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몇 대의 비행기를 폭파했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 사람들이 파타 조직이 그들의 영토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죠. 그때 저는 후무스를 먹지 못했지만 그 작전으로 큰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레바논은 늘 좋은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정말 아름답죠. 사실 여러분, 제가 레바논에 간 게 그때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군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요. 여기에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마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갔습니다. 레바논 남부에 2번 갔어요. 훨씬 더 최근이에요. 저는 여러 기회로 레바논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 국가와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파괴하려는 세력들 때문에 처음에는 PLO가 그곳을 장악했고 우리가 마침내 PLO를 몰아냈을 때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왔어요. 네, 사실상 이란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공격해 쫓아냈어요. 하지만 우리가 헤즈볼라를 처리할 수 있다면 그럼 당신은 레바논과 평화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정말 멋진 평화가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안전지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협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10월 7일 승리에 대해 말하고 오늘 이룬 것을 설명했다면 당신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요.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만족하려는 사람들은 다 그랬죠. 맞아요. 제로에 만족하고 완전히 그 지대에서 철수하고 레바논에도 들어가지 않고 시리아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란도 공격하지 않는 거죠. 오늘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100% 못 얻고 겨우 90% 얻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아주 고맙네요. 훈계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결코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이뤄냈고 그건 내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해설자들이 방송 채널에서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휘관들 중 몇 명은 다행히도 개인적으로도 다행스럽게 이미 교체되었고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내 연합 동료들 베니 간츠와 가디 아이젠코트를 포함해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희들은 전쟁을 제때 끝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솔직하고 아주 꽤 자세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브루라인에는 헤즈볼라 천막이 있었고 하마스가 무엇을 하는지 수년간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강경 대응했고 하마스가 억제됐다고 했지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알게 됐죠. 어디서 당신은? 스스로 말합니다. 저기서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다르게 행동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란에 대해서요. 왜 하마스로 가나요? 이란으로 가세요. 네, 여러 번 그들을 공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군들의 반란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흔히 말하듯이 체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이란에서 보는 위협에 대해 2012년 다간, 바라크, 아시케나지, 그리고 그곳에서의 모든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당시 모사드 수장이었던 그는 유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서 그는 그것이 미국인들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즉 실제로 그곳에서는 유출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들과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제 그걸 알게 되셨나요? 나중에, 오직 나중에요. 그리고 작전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국제 언론에 이스라엘이 포르달 시설을 침공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보도되는 순간 그건 사실상 무산되는 게 분명합니다. 정말로 표적 제거였습니다. 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가 느꼈던 가장 큰 한계라는 겁니다. 이란에 대한 제 계획에서도 그렇고 가자 지구의 하마스에 대한 가능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받은 잘못된 평가들, 예를 들어 하마스가 억제되었다는 등의 평가가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안보 시스템이나 안보 기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과 같은 대규모 행동에 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합의는 국제적, 국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재국가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저는 민주국가의 수장입니다. 대중을 함께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안보 지도부를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란 공격 관련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핵시설에 대한 침입 작전까지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우리가 가자 지구에서 했던 것처럼 대규모 진입 작전에 대한 합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합의 없이는 행동할 수 없습니다. 10월 7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10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의 모든 시민들, 심지어 회의적인 사람들까지, 그리고 내가 알기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증오를 극복하기를 바라며 우리 병원으로 데려온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그 길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우리는 이 끔찍한 재앙, 우리를 완전히 없애려는 이 위험한 광신에 맞서 매우 강력하게 행동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손발과 우리를 해칠 능력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놀랍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끌었던 모든 일들은 국민들과 현장의 병사, 지휘관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기 꺾기 세력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총리님, 포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영토를 되찾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등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을 많은 대중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는 채널 14를 제외한 주요 TV 채널에서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15번 채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5번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들이 이기면 당신도 문을 닫게 되고 14번 채널도 마찬가지며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 그들이 이기지 않길 바라는 거죠. 정말 그 선거 구호들이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정말요.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민주주의가 뭔데요? 표현의 자유요. 우리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 좌파든 우파든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건 선동이에요. 항상 그들의 반대되는 의견이 표현될 때마다 그들은 그건 선동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제가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를 닫고 싶지 않아요. 12번도, 11번도, 그리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13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시장에서 아주 잘 해낼 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침묵시키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다양성을 믿고 그 안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미디어를 소비하나요? 아니면 모든 정보를 토파즈에게 받나요? 바로 새벽 1시예요. 새벽 1시예요? 그러면 이제 월드컵이랑 뉴스랑 경쟁하는 거네요. SNS로 소식을 많이 접하세요? 아니면 거의 제한적으로만 보세요? 제한적이에요. 아니요, 제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긴 하지만 계속해서 채널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없어요. 전화기가 울렸나요? 번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최대한 멀리 두려고 해요. 한가운데. 아니요, 어쩌면 이 점을 놓치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에겐 사생활이 없어요.
이제 그 휴대폰 때문에 여러분은 사생활이 없어요. 물론이죠. 누군가 당신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들은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렇게 했어요. 게다가 그것도 했어요. 재판에서 분명해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페가수스라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스파이웨어를 사용했고 제 주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적용해서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완전히 드러내려고 했어요. 당신은 이길 거라고 믿나요? 루스 라비손이 말합니다. 정의는 없을 거예요. 판사들이 이미 뇌물죄 조항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은 무너졌고 모두가 마녀 사냥이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멍청한 소리죠.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뇌물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 뇌물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뇌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든 봉투인가요? 아니요. 뇌물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규제상의 편의를 제공했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대가로 뭔가를 줬다는 거죠. 저널리즘인가요? 왈라 사이트의 우호적인 보도요. 네. 저널리즘뿐만 아니라 처음엔 제가 사이트를 장악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금방 드러났죠. 제가 사이트를 장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사이트는 끔찍한 저널리즘, 즉 형편없는 저널리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뇌물 수수 혐의는 기각되었고 결정들은 책임 있는 전문가들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뇌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결국 네타냐후가 사임할 거야. 결국 그는 모두처럼 사법 거래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고려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한번 들어보고 아니라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아니라고 하면 정말 많아요. 뭐가요? 정말 많아요. 일어난 모든 일들이요.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아니요. 물론이죠.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극적이네요. 거기 뭐가 있죠? 뭐라고요? 이건 흔히 말하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꽤 필요하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멀티태스킹 능력이라는 거. 제 경험상 그쵸, 사람들이 저한테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진짜 가진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든 걸 동시에 생각하는 식의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봉투를 다루다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 혹은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재판 생각 안 해요. 곧 돌아가겠지만요.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며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재판으로 돌아가면 다시 전환해서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게 제 특징인 것 같아요. 그건 집에서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10가지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한 가지에서 다른 것으로 집중해 옮길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역할을 잘 못하니까요. 약속에 문제가 있나요? 물론이죠. 항상 그래요. 뭐라고요? 그럼 알쉐이크, 갈란테, 보그, 그리고 당신이 듣는 모든 보안 전문가들, 그들의 발언, 콘셉시온, 파르도, 요람 코엔, 왜 그들 모두가 반디비 입장을 취한다고 설명하실 건가요? 거기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정말 많네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매우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그들은 매우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온 사람들을 임명해야 했습니다. 외부 인원을 데려오려면 큰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위해 당신이 말한 것처럼 때로는 시스템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는 점에 저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재미있게 말했어요. 그 러시아 억양으로. 알죠? 다른 아이들은 그를 놀렸어요. 가끔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는 뭘 했나요? 이스라엘 복싱에서 준우승했어요. 그럼 나쁘지 않지. 10월 7일 불길에 뛰어들어 되어버렸다. 이 남자는 내가 힘들게 모사드에 넣은 사람이야.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 그리고 소련 출신 이민자들, 심지어 정치인들에게도 유리천장을 깼어. 그는 이미 적응했어. 사실 그동안 너는 느끼고 있지. 내 생각에 그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해도 돼? 탁월해. 조금 이르긴 하지만 난 그게 보여. 지금 이 순간에 자인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렇게 될 거야. 그게 어려워. 왜냐면 원래 그런 거니까. 조직에서 문화를 바꾸려고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내가 은퇴할 때 알다시피 내가 그 그림을 액자에 넣는다는 거야.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집단 사고라는 게 존재해. 알다시피 그룹이 있고 그룹의 일원이 되는 건 그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너는 그걸 흔들 필요가 있어. 내가 여기 왔을 때 그렇게 했어. 네가 아르가만 갔다는 게 놀랍지 않아?
그리고 코헨, 그리고 코헨, 그리고 코헨. 정말로 다르지, 정말로. 그런데 네가 요람 코헨을 언급했잖아. 요람 코헨이 며칠 전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 뭔지 알아? 그가 뭐라고 했는데? 그는 우리가 지지받아 정부를 구성할 거라고 했어. 아랍 정당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선택지는 뭐냐는 거야. 이번 선거에서 진짜 선택지는 제가 이끄는 광범위한 국민통합정부냐 아니면 아이젠구트가 이끄는 좌파정부냐입니다. 그 정부에는 골란, 야이르 골란, 야이르 라피드가 포함될 것이고 전적으로 아랍 정당들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간트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흥미롭네요. 나는 그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우선 그가 통과할 수 있을지 봅시다. 그가 통과할 수 있을지 봅시다. 당신 생각에는 그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다고 보나요? 모르겠고 대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오페르 윈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페르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지금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웹사이트 표시하는 거예요. 그는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이면 그를 예약해 보려고 했을 거예요. 시도해 봤나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당신의 제안을 잘 들었고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목록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곳엔 부당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고 모두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부처에서 큰일을 해내고 많은 자원을 북쪽과 남쪽 모두 예비군들과 예비군의 아내들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없어도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정당에는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많은 유권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있는 대중의 지혜도 꽤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추가하거나 다양화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당을 만들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네타냐후라고 하니까요. 아시죠? 있잖아요. 저는 제 친구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의 헌신을 정말로 보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요즘은 모두가 그걸 깎아내려요. 그게 유행이니까요. 아시죠? 그게 요즘 채널들의 유행이지만 정말로 그들은 매우 헌신적이에요. 제 생각에 그들도 우리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그 내각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이끌 모든 결정들입니다. 때로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는 대부분의 보안기관에 맞서 결정을 내렸고 그들은 저를 지지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정말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회의에서 저는 군대 수장들과 기관장들, 모사드, 신베트, 때로는 원자력위원회에서도 정말로 요구합니다. 저는 이것이 꼭 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있다고도 합니다. 네, 이건 인내심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꼭 듣습니다. 저는 듣는 척만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귀 기울여 듣고 미리 의견을 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정해진 의견을 가지고 오나요? 저는 종종 이미 정해진 의견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의견을 가지고 오더라도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많이 애쓰고 그래서 그런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그는 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에요. 관리자는 전화와 업데이트 X까지 모두 처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의 책임이에요. 당신은 나라를 이끌기 위해 오는 거예요. 핵심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들에게 시간을 내주세요.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세요. 당신은 그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고 고려할 수도 있어요. 상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도 당신 말 안 들어요. 그게 제 일입니다. 아마 모두가 제가 전임자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주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군대가 심지어 동의하지 않을 때도 이스라엘 방위군이 동의하지 않을 때도 결국에는 명령을 따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사드도 마찬가지고 신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오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즐겁고 와주셔서 기쁩니다. 저도 이곳을 둘러보면서 이 나라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느끼고 그것이 계속되고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쁩니다.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농야마 타레파시. 특히 우리가 항상 보전적인 국제적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야간 항해에서 방향을 잡는 법을 배운 것처럼 그 환경을 능숙하게 헤쳐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언덕에서요. 페타티크바 동쪽에 위치한 언덕에서요. 봄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네, 꽤 괜찮아요. 네. 이제 밖에 나가 킬로미터를 달릴 건가요? 달리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다시피 내가 당신에게 말했잖아요. 저는 운동 보아 테스트를 완전히 했고 제 연령대에서 상위권에 들었어요. 운동 보아 테스트를 했다고? 몇 달 전에 했어. 스포츠를 좋아해? 아니. 톱바지가 화면에 잘 나온다고 해서 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는 거기 없어. 있을 수 없어. 그냥 찍어. 어차피 그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진 않아. 하지만 사실 난 이게 좋아. 정말이야? 너 매일 이렇게 해? 아니, 일주일에 4번 정도 하고 그거로 충분해. 뭐라고? 넌 영혼을 위해서 모든 걸 제쳐두고 하잖아. 영혼을 채워주지. 100%지. 그래, 이해해. 건강 때문이기도 하고. 또 뭐 있을까? 그러니까 또 뭐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네가 아는 다른 일은 뭐야? 아니면 꼭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건 뭐야? 아니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난 항상 이래.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책을 읽어. 그건 나도 알아. 많이. 중요한 건 표지만이 아니야. 알겠지? 내가 책을 읽냐고? 왜 그렇게 말했어? 내가 문학 시간에 책 읽는 걸 안 좋아했다고 말한 적 있었어? 고등학교 때 문학 과목을 5개 들을 때 나는 뒷표지랑 처음 부분만 읽고도 자세한 답변을 썼어.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어. 네가 책을 안 읽은 건 알겠는데 글을 잘 써서 90점 90점 줬다고. 나는 그렇게 했어. 그런데 너는 책을 다 읽었다고 했지. 나는 책을 골라 읽어. 알겠어. 나쁜 책을 읽는 건 아쉬운 일이야. 음악 듣고 있어? 내가 책 읽을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게 뭔지 알아? 뭐라고 했어? 첫 페이지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 글이 정말 명확하고 몰입감 있게 쓰이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그 책에 빠져들지 않아. 결국 다른 책을 찾게 될 거야. 하지만 깊이도 있어야 해. 단순히 명확하기만 한 게 아니라 깊이도 있어야 해. 그리고 내 생각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 이게 내가 아이들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야. 아이들이 짧은 메시지만 익숙해지고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우리가 AI의 도움으로 바꿀 수 있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거기서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지. 맞아. 확실히. 근데 내가 너한테 말하려던 게 있어. 봐, 네가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묻잖아. 우리가 가진 과제들 앞에서 나는 밖에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모든 문제가 있어도 말이야. 그리고 문제들도 있어. 이건 올바른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그리고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것도. 국민을 위한 단결을 말이야. 이건 보편적이지 않을 거야. 네가 언급한 일부는 빠질 거야. 아랍 정당들은 이스라엘을 민족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들은 여기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싶어 하지만 10월 7일 이후에는 그건 많은 걸 수반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런 폭넓은 국민정부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왜 이츠하크 아이젠코트와 정부를 만들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아랍인 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아니, 답은 간단해. 그건 국민정부가 아니라 좌파 정부이기 때문이야. 좌파라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그건 정당한 의견이야.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지만 정말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원하고 정말로 우리끼리만 틀어박히는 정책을 원한다면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처럼 괜찮아. 옳지 않은 건 그걸 숨기려고 하거나 우파인 척하면서 사실은 우파가 아닐 때야. 사실은 좌파일 때 말이지. 그건 옳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도 정직하지도 않아. 최대한 솔직하게, 진실되게 말해. 내 입장에 대해서는 거의 숨기지 않아. 저는 폭넓은 국민 정부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마 모든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할 것이고 그 해결책이 벽에 부딪히지 않고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이죠. 그것이 제 의도이고 저는 이스라엘에 존경하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길 바랍니다. 총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도 아시다시피 저를 첫 번째 팟캐스트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또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요.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 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세요. 저희는 진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는 독립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